박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45세.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를 잃었을까? 20년 전 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후 꿈꿨던 상담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저 김 부장의 아내, 수민이 엄마, 시어머니의 며느리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남편 민수는 지은의 의견을 존중했다. 어떤 레스토랑을 갈지, 주말에 무엇을 할지, 심지어 집 인테리어까지도 함께 결정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결정권이 민수에게 넘어가 있었다. 당신은 살림만 잘하면 되라는 말이 언제부터 당연해졌을까?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라고 여겼다. 직장을 그만둔 것도 아이를 위해서는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다는 민수의 말에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지은은 여전히 집에만 있었다. 엄마, 나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영화 볼게. 15살 딸 수민이 문자를 보냈다. 지은은 혼자 넓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어제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정작 박지은은 어디로 갔을까? 대학 시절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같은 과 출신으로 지금은 유명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혜진이를 떠올렸다. 3년 전 동창회에서 만났을 때 혜진은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반면 지은은 그냥 집에서 살림해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민수가 회사 회식으로 늦게 들어왔다. 술에 취한 채로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피곤해. 내일 셔츠 다림질 좀 해줘라고 말했다. 지은이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여보,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수가 뜨문뜨문 눈을 뜨며 뭘? 예전에 하던 상담일. 아니면 다른 일이라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수민이도 있고 집안일도 많은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자신의 꿈과 희망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민수는 그대로 잠들어 버렸고 지은은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을 학교에 보내고 민수를 회사에 보낸 후 지은은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여자는 누구인가? 한때 심리학을 전공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했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서랍 깊숙이 박혀있던 대학교 졸업 앨범을 꺼냈다. 22살의 지은이 거기 있었다. 눈빛이 살아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한 얼굴이었다. 상담 심리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겠어라고 쓴 졸업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민수가 짜증을 낼까봐,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점점 더 작게 만들어 왔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했다. 민수는 회사 일을, 수민이는 학교 일을. 하지만 지은의 하루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묻는다 해도 대답할 말이 없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게 전부였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지은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남편과 딸을 위해 헌신하는 동안 정작 자신은 어디론가 증발해버렸다는 것을. 이대로 살다가는 진짜 박지은이라는 사람은 영원히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지은이 자신의 정체성 상실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캐셔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그 여성은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캐셔가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 오늘은 어떤 강의 하셨어요? 라고 물었다. 오늘은 청소년 진로 상담이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들어주더라고요. 지은의 귀가 번뜩 뜨였다. 진로 상담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여성은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에는 자신감과 활력이 넘쳤다. 지은과 비슷한 나이대임에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지은은 그 여성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다. 나도 한때는 상담사가 되고 싶었는데 20년 전 자신의 꿈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가며 상담사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 놀랍게도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의 상담사가 있었고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이 느껴졌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고?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수민이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러 왔다. 엄마 뭐 하세요? 아, 그냥. 인터넷 보는 중이야. 지은은 급히 화면을 닫았다. 딸에게조차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지은은 용기를 내어 말해봤다. 여보, 나 상담사 공부 좀 해볼까 생각 중이야. 민수는 커피를 마시다가 멈춰서며 갑자기 왜?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을 것 같아서. 지은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이도 나이고 돈도 들고. 수민이 고등학생 되면 더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아질 텐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반대의 기색이 역력했다.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돼? 편안하고 좋잖아. 편안하다고? 지은에게는 전혀 편안하지 않았다.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게 아니라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말을 하지 못했다.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민이 엄마가 뭔가 공부한다니까 신기하네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딸에게조차 자신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 변화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오후에 혼자 있는 시간, 지은은 대학 시절 일기장을 꺼내 읽어봤다. 오늘 상담 이론 수업을 들었다. 정말 흥미로웠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다니. 나는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다. 22살의 지은이 쓴 글을 읽으며 45살의 지은은 울었다. 그때의 열정과 확신은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자신의 꿈을 접어두게 되었을까?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민수가 말하더라. 공부하고 싶어 한다면서?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 집안일이나 잘하지. 시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민수가 시어머니에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분노와 좌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무시할까? 왜 자신의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편의만 생각해야 할까? 그 순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어봤다. 박지은, 너는 정말 이대로 살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역할 안에서만 살고 싶어? 거울 속 자신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밤늦게 민수가 들어왔을 때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내가 왜 상담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어? 민수는 피곤하다는 듯이 모르겠어.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야. 지은아, 현실을 봐.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민수의 말에 지은은 깨달았다. 남편에게 자신은 꿈을 꿀 수 없는 나이의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은은 결심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자신을 맞추며 살지 않겠다고. 45살이라는 나이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편견일 뿐이라고.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온라인 상담사 과정 설명회에 참가 신청을 했다. 작은 첫걸음이었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온라인 상담사 과정 설명회는 지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화면 속 강사는 50대 여성이었는데 10년 전 전업주부에서 상담사로 변신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은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상담사 과정에 등록했다.
3개월 온라인 기초과정이었다. 등록비는 자신이 몰래 모아두었던 용돈에서 냈다. 남편에게 알리기에는 아직 용기가 부족했다. 첫 번째 강의는 자기 이해에 관한 내용이었다. 강사가 숙제를 냈다. 자신에 대해 10가지를 써보세요. 단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같은 관계적 정체성은 제외하고 순전히 자신만의 특성을 써보세요. 지은은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관계를 제외한 자신에 대해 10가지를 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20년 동안 자신을 김민수의 아내, 수민이의 엄마로만 정의해왔기 때문이었다. 1시간을 고민한 끝에 겨우 5가지를 적을 수 있었다. 책 읽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한다. 감정적으로 예민하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나머지 5개는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다. 그날 밤 수민이 지은의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뭐 하세요? 요즘 컴퓨터를 자주 보시네요. 지은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기로 했다. 상담사 공부를 시작했어. 진짜요? 우와, 엄마도 공부하는구나. 수민의 반응이 생각보다 긍정적이어서 지은은 놀랐다. 엄마 멋있어요. 저도 엄마처럼 뭔가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딸의 말에 지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변화가 딸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달랐다. 며칠 후 상담사 공부 교재가 택배로 도착했을 때 민수가 화를 냈다. 말도 안 하고 뭘 이런 걸 시켰어?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 지은아, 정말 모르겠어. 갑자기 왜 이래? 그날 밤 부부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민수가 자신의 변화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민수는 지은의 변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2주차 강의 주제는 의사소통이었다. 강사가 중요한 것을 말했다. 변화를 시작할 때 가장 큰 저항은 가족들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관계 패턴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장이 결국 모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지은은 용기를 냈다. 민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주말 저녁 수민이 친구 집에 간 사이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설명하고 싶어. 지은아, 우리 잘 살고 있었잖아. 왜 굳이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 지은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20년 동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 당신의 아내 수민이의 엄마 역할만 하면서. 내 꿈도 내 의견도 내 감정도 모두 뒤로 밀어두면서.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나한테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야? 불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고 싶은 거야. 나도 나만의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그날 밤 대화는 격렬했지만 의미 있었다. 민수는 지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경청하려고 노력했다. 그럼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응, 나에게는 정말 중요해. 3주차가 되자 지은에게는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고 공부할 시간을 기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눈빛이 예전보다 생기 있어 보였다. 동네에서 만난 이웃 아줌마가 지은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피부도 좋아지고라고 말했다. 내면의 변화가 외모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지은은 온라인 스터디 그룹에 가입했다.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이 모여 서로의 공부를 격려하는 모임이었다. 처음으로 박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은입니다. 45세이고 20년 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개인으로 소개하는 것이 이렇게 뜻깊을 줄 몰랐다는 것을. 스터디 그룹의 한 멤버가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님의 용기가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함께 끝까지 해봐요. 처음으로 지은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지은은 일기에 썼다. 오늘 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박지은으로서 하루를 살았다. 누군가의 부속물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상담사 과정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지은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론 공부는 재미있었지만 실제 상담 시뮬레이션을 할 때마다 자신감이 크게 흔들렸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면서도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세요. 강사의 지시를 따르려고 했지만 지은은 항상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하거나 아예 어색하게 거리를 두게 되었다. 20년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결과 적절한 감정 조절이 어려웠다. 온라인 스터디 그룹에서 실시한 모의 상담에서 지은은 좌절감을 맛봤다. 상대방이 연기하는 상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은님, 상담사는 상담자의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그날 밤 지은은 민수에게 털어놓았다. 나는 상담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없는 것 같아. 민수는 의외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당신이 너무 감정이 풍부한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고. 지은은 민수의 말에 놀랐다. 언제부터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지지해주기 시작했을까? 2개월 전만 해도 반대했던 민수가 이제는 지은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었다. 사실 말인데, 당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더라. 예전에 대학 다닐 때처럼 생기가 났어. 민수의 고백에 지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신의 변화가 남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지은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경청 봉사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이다. 상담사가 되기 전에 실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경험을 쌓고 싶었다. 첫날 복지관에서 만난 것은 70대 할머니였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자식들이 바빠서 말동무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다. 젊은 사람이 와서 내 얘기 들어주니까 고맙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은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상담의 핵심은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공감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지은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오히려 고마워하셨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모든 만남이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어떤 분들은 지은의 미숙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상담 공부한다면서 이것도 모르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은은 위축되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다. 나도 예전에는 꿈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포기했지. 당신은 좋겠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한다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한 여성은 지은에게 냉소적으로 말했다. 상담사 공부요? 그거 돈 되나요? 남편이 허락해줘서 좋겠네요. 그 말에 지은은 크게 상처받았다. 집에 와서 울면서 수민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지지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런 말을 해요? 15살 딸의 위로가 지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엄마 보니까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4개월이 지나면서 지은은 서서히 자신만의 상담 스타일을 찾기 시작했다. 완벽한 상담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 중년 남성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토로했을 때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누었다. 저도 오랫동안 제 자신을 잃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답답함이 어떤 건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남성은 지은의 말에 크게 위로받았다고 했다. 보통 상담사들은 그렇겠네요. 힘드시겠어요. 이런 말만 하는데 선생님은 진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자신의 상처와 경험이 오히려 상담사로서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순간들도 있었다. 어떤 날은 자신이 정말 상담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의심이 들었다. 책에서 배운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도 컸다. 그런 고민을 온라인 스터디 그룹에서 나누었을 때 한 멤버가 조언해 주었다. 지은님, 완벽한 상담사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5개월째 지은은 기초과정을 수료했다. 수료식에서 강사가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더욱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온 용기가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을 때 지은은 5개월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발견했다.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완벽하지 않지만 성장하고 있는 박지은을 말이다. 그날 밤 일기에 썼다. 실수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자체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완벽한 상담사가 되려고 했지만 결국 찾은 것은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초 과정을 수료한 지은은 전문 상담사 과정에 도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시작하는 것이었다. 민수가 먼저 제안했다. 전문 과정 등록금은 내가 낼게. 당신이 정말 원하는 일인 걸 알겠어. 수민이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응원했다. 엄마 화이팅! 나도 엄마처럼 열심히 공부할게요. 가족의 변화도 놀라웠지만 지은 자신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했다. 가족 회의에서 휴가지를 정할 때도 지은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전문 과정의 첫 수업에서 지은은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했다. 그룹 상담 실습 시간에 다른 수강생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 내용이 예전의 지은과 너무나 비슷했다. 저는 35살인데 아직도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 살아왔는데 정작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 여성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그랬어요. 20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깨달은 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동안 지은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상처받았던 과거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 여성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지은은 전율을 느꼈다. 수업이 끝난 후 그 여성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뭔가 시작해 보려고요. 그 순간 지은은 확신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나면서 지은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도 계속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먼저 지은을 찾아왔다. 박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40대 후반의 이혼 여성과의 만남이었다.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홀로 서야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나이에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은은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이혼을 한 건 아니지만 20년 동안 제 자신을 잃고 살았어요. 45살에 다시 시작했죠.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그 여성은 몇 달 후 작은 카페를 창업했다고 연락했다. 선생님이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은의 변화는 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희생하며 가족을 돌봤다면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민수도 달라졌다. 당신이 변하니까 나도 생각하게 되더라. 나는 뭘 하고 싶었던 걸까? 민수는 회사에서 진급에만 매달렸던 자신을 돌아보며 취미로 시작했던 사진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수민이는 엄마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엄마 보면서 깨달았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수민이도 진로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은은 복지관장으로부터 정식 제안을 받았다. 박 선생님, 저희 복지관에서 전담 상담사로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급여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상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순간이 왔다.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정말이야? 축하해. 민수와 수민이 함께 축하해 주었다.
첫 출근 날 지은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바라봤다. 46세의 신입 상담사 박지은.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복지관에서의 첫 상담이 시작되었을 때 지은은 놀라운 평온함을 느꼈다. 내담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순간에 공감을 표하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선생님, 처음 상담받는데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요. 내담자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완벽한 상담사는 아닐지라도 진정성 있는 상담사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일기에 썼다. 오늘 드디어 진짜 나를 찾았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박지은으로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46년을 살아야 만날 수 있었던 진짜 나를. 지은은 이제 확신했다. 관계 속에서 잃었던 자신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용기만 있다면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복지관에서 상담사로 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지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가족 관계의 변화였다. 예전처럼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건강한 관계로 발전했다. 민수는 이제 지은의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집안일을 분담했다. 당신도 직장인이니까 나도 도와야지. 주말에는 함께 요리하고 지은이 상담 사례로 힘들어할 때는 조용히 차를 끓여주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파트너십을 경험하고 있었다. 수민이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엄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수민이는 심리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때로는 엄마와 상담 이론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지은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상담자들의 변화를 지켜볼 때였다. 6개월 전 처음 만났을 때 절망에 빠져있던 40대 여성이 이제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 당당하게 면접을 보러 다녔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걸요. 그 여성의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복지관에서의 평가도 좋았다. 박 상담사님은 상담자들과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세요.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이에요. 관장의 말에 지은은 자부심을 느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이제는 전문성이 되었다. 2년이 지나면서 지은은 더 큰 도전을 생각하게 되었다. 개인 상담소 개업이었다. 복지관에서의 경험을 쌓고 전문 자격증도 취득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했다. 엄마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면 지지할게요. 수민이가 먼저 찬성했다. 민수도 긍정적이었다.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필요하면 초기 자금도 도와줄게.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지은은 작은 상담소를 개업했다. 마음 상담센터라는 이름으로 특히 중년 여성의 정체성 찾기를 전문으로 했다. 개업 소식을 들은 복지관의 상담자들이 첫 고객이 되어 주었다. 개업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지역 방송국에서 중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인터뷰 요청이 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출연하기로 했다. 45세의 상담사로 새 출발한 박지은 씨를 모셨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지은은 긴장되었지만 곧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2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제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죠. 지은의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방송 후 상담소에는 전화가 쇄도했다. 방송 보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상담받고 싶어요. 50대 여성부터 30대 여성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지은을 찾았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60대 여성의 상담이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독립했어요. 저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지은은 그 여성에게 말했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거예요. 60대라는 것은 경험과 지혜가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6개월의 상담 후 그 여성은 평생 꿈꿔왔던 요리 교실을 개업했다. 지은의 상담소는 입소문을 타고 더욱 유명해졌다. 상담 예약이 2개월 대기일 정도로 바빠졌다. 하지만 지은은 욕심내지 않았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인상 깊었다. 지은아, 정말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냥 얌전한 아줌마였는데 지금은 완전 프로페셔널해 보여.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늦지 않을까? 지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절대 늦지 않았어. 시작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을 때 지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발견했다. 3년 전 자신을 잃었다고 절망했던 그 여성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전문가가 서 있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관계였다. 이제는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되었다. 민수는 사진 취미를 살려 주말마다 전시회를 다니고 수민이는 심리학 동아리 활동에 열심이었다. 각자의 꿈을 추구하면서도 서로를 응원하는 가족이 되었다. 최근에는 지은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도 들어왔다. 47세,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와 상담 사례들을 엮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지은은 이제 확신한다. 관계 속에서 잃었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경험이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답게 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박지은이다.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하는 다짐이었다. 그리고 이 다짐은 지은을 찾아오는 모든 상담자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지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자신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시작이었다. 이 내용에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